선생님 먼저 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김해에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김해 신안초등학교 교사 이승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뭐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걸 네, 원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원래 제가 이거 연수제 하기 전에 교사 지원단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온라인 선도학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도 하고 있었고 그 교사 지원단들을 또 알려드리는 퍼실리테이션 교육도 받고 퍼실리테이터로도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런 연수를 하기 전에 뭐 자기 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어, 전달될 내용들을 빨리 말씀드리고 다음에 혹시나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꼭 온라인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또는 그런 교사 지원단이 꼭 되셔가지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듣는 시간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화면을 공유하면서 선생님들께 오늘 드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교과서 아마 거의 선도학교 선생님들이시죠? 그죠? 네. 이제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마지막에 교과서 5차시 분량 이상 탑재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탑재하면 좋을지 그냥 저는 저의 사례와 제가 썼던 방법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는 것과 선생님들이 오늘 같이 한번 실습해 보시면서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제가 패들렛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래서 연수할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만들었던 온라인 교과서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더라고요. 온라인 아까 저작권 연수 잘 들으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거 교과서라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길래 하지만 어쨌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하면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연수 PPT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어, 네,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해서 이제 교과형 도서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 교과서는 몇 권 남지 않고 대부분 검정으로 바뀌고 있고 올해 3, 4학년 사회, 과학 이런 교과서들이 네, 사회 교과서들도 이제 검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2022학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초등학교도 선택 과목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네. 3학년 때부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 자문회의에서 이 주요 내용을 에듀프레스라는 이 기사에서 에듀프레스라는 이 신문 언론에서 자문회의 주요 내용을 구해가지고 기사로 올렸더라고요. 이제 초등 3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2개 정도 도입한다는 말은 기존의 시수를 줄이고 기존 교과 시수를 줄이고 그 학교에 맞는 그 학년에 맞는 또는 그 지역에 맞는 관련된 선택 과목을 줘서 좀 더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 진로 연계 학기 운영에도 이제 중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라는 것들을 넣고 그리고 각 교과별로 관련된 진로 교육을 실시하라. 말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이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추진 방향입니다. 제가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고 각 학교마다 예산도 거의 8천만 원 정도의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저가 그냥 나름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을 읽어보니까 왜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개별성과 다양성 그리고 분권화 자율화된 이런 가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수업을 선생님이 혼자서 말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강의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건 초등학교도 물론이겠거니와 고등학교, 중학교 할 거 없이 다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별성과 다양성, 분권화와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런 학생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그리고 분권화되고 자율화된 이러한 비전들과 추진 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우리만의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기반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추진 방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그냥 다양한 추진 방향이 있었고 디지털 기반이라는 것은 디지털이라는 말은 그냥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깔려 있는 그냥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취급을 받았다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더 이상 이게 디지털 기반 교육이 도구로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가치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19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온오프라인이 연계돼야 되고 디지털 기반 삶의 학습이 추진 방향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제는 이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이러한 리터러시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처음 17년에 2014년이죠.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하게 되면서 거기를 가서 이제 갑자기 3학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기기도 좋지 않았어요. 갤럭시 노트 10.1이라고 태블릿이 처음 나왔거든요. 2014년에. 진짜 느리고 펜이 있긴 한데 잘 써지지도 않고 지금의 디지털 교과서 위도랑 같은 것도 맨날 튕기고 접속 안 되고 막 그러기가 일쑤였습니다. 연구학교 수업을 보러 온 선생님도 야 이걸 굳이 태블릿으로 해야 되니? 그냥 종이로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태블릿으로 해야 되지? 그냥 종이책으로 해도 될 것을 바로 옆에 친구가 있는데 굳이 채팅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뭐 특정한 학교에서 또 특정한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만 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 교육과정의 추진 방향에도 디지털 기반 교육이라는 것이 들어갈 정도로 중요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지금 거의 1인 1 디바이스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전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되게 힘든 입장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유형들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중에 보고서 올리시고 5차 시에 자료를 개발하실 때도 사실은 지금 있다 플랫폼, 저가 보고서를 쓸 때만 해도 그 있다 플랫폼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다 플랫폼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있다 플랫폼이 생기면서 조금은 우리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수업 자료들을 그쪽에서 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와 있는데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지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웹뷰어에도 PDF 파일 같은 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 있죠. 구글 슬라이드로도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패들렛으로도 역시 교과서 자료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 같은 것도 사용하는 사이트 도구. 그리고 PDF 제작, 그리고 셀프라고 해서 HTML5 기반으로 되어 있는 뭐 클릭을 하면 화면이 바뀐다든지 뭐 오브젝트가 움직인다든지 옛날에 플래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래시. 옛날에 이걸 플래시로 다 했다면 지금은 그냥 웹에서 이 프로그램만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오서인데 이 나무 오서는 거의 사용하시지 않는데 왜 넣어놨냐면 제가 그 제1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공모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후배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저보다 후배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 팀장님과 함께 이 나무 오서로 전자책을 만들어서 공모전에 나가서 네, 교육부 장관상을 네, 수상을 했어요. 지금은 물론 더 좋은 자료들 아마 더 많이 나오셨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5차 시의 수업을 이 나무 오소를 활용해서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제가 캔바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연수에 실습해볼 가장 주된 플랫폼입니다. 나는 이미 캔바 할 줄 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뭐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되고 네 그래도 들어오신 김에 나가시지 마시고 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 태블릿이 아니라 패들렛에
링크로 다 올려뒀으니까 선생님 요 링크 클릭해 보시면요.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거. 네. 구글 사이트 도구, 디지털 교과서. 이거는 디지털 교과서 링크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디지털 교과서 로그인만 하시면 학생들도 이 링크 타고 들어가면 바로 그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그 사회 교과서로 봐도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링크로 이건 구글 사이트 플랫폼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네, 셀프 아까 말씀드린 플래시 같은 느낌이라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다르고 희망차게 바꿔가는 나의 자, 여기도 제가 실수한 게 있죠, 그죠? 이 클로바 더빙이라는 출처 표시를 안 했어요. 저도 이거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디지털 교과서처럼 이거 교과서 PDF 파일입니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또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네, 사진이 뜰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네, HTML5 기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따 서비스에 지금 내일 아마 연수하게 될 내용하고 똑같은데 그 아스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스펜 스튜디오와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아스펜 스튜디오는 오늘 연수를 해드릴 수가 없고 아마 내일 연수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금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캔바라는 플랫폼에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들 자료 만드실 때 가장 유용한 파일 형식이 뭘까요, 선생님들? 지금 온라인 교과서 만들 때 가장 유용한 그 플랫폼이 아니라 파일 형식은 PDF입니다. 실제로. PPT도 되고 이게 PDF 형식이 제일 그래도 유용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작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PDF는 수정과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그나마 할 수 없는 물론 PDF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걸 푼 사람은 그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PDF 파일이 제일 유용해요. PPT 파일 같은 경우 학생들이 내려받게 되면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밀캔버스 같은 거나 캔바 같은 것도 내가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다운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책임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진 파일, JPG나 PDF 파일로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따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PDF 파일을 편집하는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가운데에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선도학교 ICT 툴 신청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도학교 ICT 툴 신청 사이트라고 되어 있고 제가 혹시나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꼭 참고하시라고 내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네. 혹시 어도비 사용 신청하셔서 받으신 선생님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아, 박정희 선생님, 배현진 선생님 다 있으셨네요. 혹시 없는 선생님들 있으신가요? 네. 네. 혹시나 없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아이디랑 비번을 잘 몰라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초기 패스워드가 이렇게 ICT 2021 느낌표라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에듀넷 교사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로그인할 때 요거를 잘 모르고 계시다가 신청은 했는데 내가 신청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시고 이거 말고 한글 파일로 설명 잘 돼 있는 거 우리 온라인 선도학교 밴드에 올려져 있으니까 혹시 이 사용권 아직 모르고 계셨던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번 시간에 마치시면 꼭 한번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 ICT 툴 신청 사이트 저도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한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네, 저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어도비 어크로벳 DC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 다운 받으셨나요 혹시? 이 어도비 어크로벳 DC는 PDF 리더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PDF를 열면 PDF가 지금 제가 DC로 다 돼 있네요.
그냥 읽기만 됩니다. 그죠? 리더 연결 프로그램만 열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냥 리더 프로그램으로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크로벳 DC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이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정교과서가 그 에듀넷에 접속하시면 국정교과서를 내려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요것만 안내만 빨리만 드리고 할게요. 혹시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요 에듀넷 들어가셔서 디지털 교과서 파트에 들어가시면 선생님 전용 서비스에 초등 국정교과서 PDF 파일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사용하시는데 참고로 방금 저작권 연수 잘 들으셨죠? 이 파일을 통째로 학교에 어딘가에 올리시거나 학생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선생님 전용 서비스에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파일을 통째로 그대로 올려서 학생들이 활용하게끔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PDF 파일의 편집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파일이 바로 프로그램이 어도비 어크로벳 프로 DC 프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사회과부도 제가 다운받았거든요. 사회는 디지털 교과서가 있어가지고 PDF가 안 올라와져 있는데 그나마 사회과 부도가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부분을 여기서 추출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 부도 만약에 72페이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페이지랑 안 맞네요. 제가 더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8쪽에 그 페이지만 필요한 상황이시다면 이곳에 추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페이지 구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 구성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네, 그래서 원하시는 이 페이지만 추출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페이지만 지금 제가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되게 늦게 나오네요. 이 한 페이지만 이렇게 추출을 누르시면 네, 이 PDF 파일이 그래봐야 300밖에 안 되는데 줌이랑 같이 하니까 이게 느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추출 누르면 페이지를 개별 파일로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추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해 볼게요. 네, 66쪽. 제가 제목을 이렇게 66쪽이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이 추출되어서 네, 아주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사회과 구도 파일 하나를 이렇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PDF, 국정교과서 PDF의 일부분만 선생님들이 전체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요 필요하신 부분의 일부분만 추출하신 다음에 파일명을 바탕화면에 그냥 두시고 폴더 저장하시고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네, 한 장의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 활용하시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PDF 파일은 학생들이 수정할 수 없는 공간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관련해서 교과서를 따로 만드시는 것들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기본 교과서 말고 위두랑 자료 보기가 있는데 여기 소식 파일 모음에다 방금 만드신 바탕화면에 만드신 이 파일을 열기 누르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업로드해서 학생들도 이게 똑같이 보이거든요. 네, 학생들도 지역만 선택해가지고 이 사회과 부도를 열면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에서 원래 없었던 사회과 부도를 디지털 교과서로 열 수 있게 됩니다. 네, 원래 사회과 부도는 디지털 교과서가 없어요, 선생님. 네, 이런 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금 제가 회전을 안 한 상태로 넣어가지고 얘가 제대로 안 나왔네요. 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네. 제가 방금 PDF 파일을 추출하면서 정확하게 딱 2페이지가 되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이렇게 제대로만 불러오시게 하시고 돌리기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기능까지도 그 이렇게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보시면 뭐 이렇게 블로그 씌우거나 하면 녹음 같은 기능들이 되거든요. 녹음 기능도 쓸 수 있고 지금은 확 안 뜨고 있는데 이렇게 블로그 씌우게 되면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했던 거 안내하고 이제는 실습을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실습하시기 전에 제가 이따에 올렸던 파일부터 보여드리고 이걸 뭘로 제작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에 선생님들 수업을 이제 차시마다 올리라고 하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5학년 2학기 수업 네, 1년 열어 보여드리진 않고 잠시 보시면 네, 이렇게 도입, 활동, 정리, 그리고 꾸러미 디자인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저희가 제출을 했어요. 이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지원단이 이것을 지난 여름방학에 모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아마 따라서 만약에 이따 시스템에 올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도입, 그리고 활동, 활동, 활동 올리고 정리, 소화기 kim체, 그리고 디자인 풀기.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자식 올림을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올림픽을 기념하는 화면 속 조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시면 클로바 더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클로바 더빙과 요걸 활용한 건데 이걸 영상이 이렇게 올림픽의 역사만큼 기념주와도 긴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1952년 헬싱키 하계 올림픽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아예 영상을 올린 겁니다. 영상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면 요건 다 파워포인트 PDF로 만든 거예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서 넘기면 넘어가도록. 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거는 내일 연수에 나올 그 아스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 아스펜인데 지금 이 아스펜의 바탕이 되는 이 화면 사진 있죠, 그죠? 사진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아스펜을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자, 다음 또 넘어가시면 요런 지금 바탕에 있는 기본이라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클릭하면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아스펜이고 아스펜은 요거 두 개만 쓴 겁니다. 실제로는 이 파워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그죠? 지금 제가 클릭을 하면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스펜에서 만든 거고 이 바탕의 화살표와 흰색이랑 그리고 밑에 글이랑 이 모든 글자랑 사진은 파워포인트로 제가 PDF로 제작한 파일입니다. 그림 파일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클릭하면 학생들도 답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면 네, 요거 동그라미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물론 정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800이 돼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당연히 이거 보세요, 선생님. 이 밑에 거 만들어야겠죠. 아까 그 저작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파일을 쓰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언제 이걸 가지고 지적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나 글자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 디자인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버스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버스 디자인도 사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프로그램. 네. 네. 비디오를 켜달라는 채팅이 올라왔었네요. 네, 이런 식인데, 자, 아까 제가 지적받은 분야죠, 그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선생님들께서는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조금 잘라서 해가지고 해놓고, 학생들이 이렇게 글로 쓸 수 있게끔, 네, 글로 쓸 수 있게끔 해뒀고요. 네, 여기도 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여기다가 알맞은 자물쇠 번호를 클릭하면 돼요. 제가 이거 클릭을 하면 맞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시도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수업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어떻게 구성했다라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안 열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파일을 제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바로 이 캔바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었어요. 네, 보시면 지금 얘는 뭐 클릭을 한다 해서 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제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 바탕부터 해서 여기 있는 하나하나 요소까지 전부 다 어디 거냐면 이 캔바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캔바 그냥 사용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걸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프로 버전을 쓰셔야 다양한 그런 요소나 템플릿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캔바가 교육용 계정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즉 교사들께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 버전.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프로 버전은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돼요. 이걸 가지고 프로 버전을 사신 분들은 요 칸바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걸로 티셔츠 만들어도 팔아도 되고, 요즘 그 힙합 하는 친구 중에서도 티 파는 친구가 있던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티를 팔아도 되고 뭐 컵을 만들어서 팔아도 됩니다만, 교육용 계정을 사용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프로 버전에 똑같이 모든 요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별로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커머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그런데 아주 좋게도 캔바는 이걸 다 알려줍니다. 여기 지금 제가 교육용 계정이거든요. 여기 I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교육용 캔바 사용자는 무료로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이제 더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상업적으로는 너 못 써. 그리고 그대로 판매하거나 PPT로 다운받아가지고 그 PPT 팔아먹으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로 전부 다 이렇게 선생님들 글만 치실 수 있게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파일 그냥 드리는 것조차도 교육용 계정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PT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단 이 캔바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패들렛에 요걸 넣어놨어요. 캔바 교육용 계정 신청 방법이라고 슬라이드를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네, 요거 지금 하시기에는 우리가 실습을 좀 해보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실 수 있는 선생님께서는 아마 바로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캔바 교육용 계정을 쓰고 있는데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대 링크를 받은 사람은 학생이 되는 거죠. 캔바 교육용 계정의 장점은 선생님 한 명만 신청을 해주시면요. 나머지 친구들은 초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거기 있는 요소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계정 프로 버전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 학생들과 우리 반 아이들 모두 교사뿐만 아니라 내 수업에 초대된 모든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교사도 초대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 캔바 수업이라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 뭐만 필요하시면 지금 공립초등학교 계실 수도 있고 사립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나이스 프로그램에 접속하셔서 그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지만 저는 제일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일 하나만 이미지로 갖고 계셔도 좋고 PDF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 인사재직증명서 한 장만 있으시면 여기 캔바 에듀케이션 사이트, 심지어 캔바가 한글 사이트까지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캔바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이 사이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 또는 캔바에 어쨌든 가입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이 있으시고 캔바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여기 이 사이트 가입이 끝나셨으면 이 사이트에서 제출하시면
네, 제가 로그인 해볼게요. 해서 다시 에듀케이션. 제가 근데 지금 에듀케이션 사이트를 못 들어가는 이유가 저는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캔버로 들어가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신청하는 방법을 제가 PPT에 순서대로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데 가입이 안 돼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지금 인증받기라는 이렇게 번호가 뜹니다. 네, 구글로 캔버를 가입하시고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에듀케이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인증받기가 뜨거든요. 이때 인증받기에 들어가셔서 선생님 성함, 학교 이름, 학교 사이트까지 입력하라는데 사이트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일 첨부하라고 하는데 이때 재직증명서, PDF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나이스에서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생일로 재직증명서 암호돼 있는 거 아시죠? 생일로. 그래서 6자리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거 제출하면 허용이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받으시고 뭐 캡처를 하시든 아니면 그거를 그림 파일로 저장하시든 캔바 팀에서 재직증명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시, 14시, 2시 23분에 신청했는데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아이디를 한 개 더 팠습니다. 네, 14시 58분, 30분 만에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되게 빨리 승인해줬어요. 바로 승인해서 지금 캔바 교육용 계정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는 건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반 지금 제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방에다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팀원 초대도 엄청 쉬워요. 팀원 초대도 링크 복사했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이렇게 초대 링크 보냈어요. 선생님, 요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있는 요소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용 계정이 있을 수 있는 기능 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링크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요 밑에 뜹니다. 초대가 됐다고. 예, 팀원을 보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지메일로 또는 칸바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가입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새로 고침해 볼까요? 네, 선생님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네. 네 분의 선생님. 박원 선생님, 배현진 선생님, 박대혁 선생님, 신가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메일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이렇게 학생이라 돼 있는 부분, 학생만 되는 게 아니라 교사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기능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과제를 줄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가 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한테 알림이 뜨면서 이 캔바 사이트에서 선생님이 우리한테 과제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은 과제를 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요 링크 보내주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교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팀에서 교사로 기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6분, 저 빼고 이제 5분의 선생님이 들어와 주셨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선생님? 자, 이제 수업을 만드셔야 되겠죠. 뭐, 사실 이게 PPT 만드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캔바를 더 미리 캔버스가 아니라 캔바를 소개해 드렸냐면, 미리 캔버스와 캔바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수업 기능입니다. 수업 기능. 보이시죠? 이 교과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있다 서비스에 이제 업로드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과제를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런 걸 한 다음에 뭔가 과제를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부분 구글 슬라이드나 온라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학생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 사진을 퍼와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진 퍼와서 붙여도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필요한데 그림이 없어요, 선생님. 내가 원하는 배경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요걸 소개해드린 것은 수업 때도 활용을 많이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따 플랫폼에 들어갈 우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다 들어오셨으면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디자인 만들기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만들기 이거 클릭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네, 다시 제가 만들었던 이따에 올렸던 요 플랫폼 있으시죠? 5학년 2학기 수업 자, 결국에는 이게 아스펜으로 만든 건데요. 나중에 요거 나오는 것들은 다 아스펜 뜨죠, 그죠? 아스펜으로 만들면 이 밑에 게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아스펜으로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다 아스펜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전에 거를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화질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사이즈, 이 사이즈 보시면 교육용 프리젠테이션이라 돼 있고 1920 곱하기 1080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제가 알기로 HD 이게 어쨌든 화면에 꽉 찼을 때 깨지지 않는 아주 선명한 파일이 큰 파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이런 것도 물론 이걸로 만드셔도 됩니다만 사실 이거보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밑에 사용자 지정 크기 해보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냥 교육용 프리젠테이션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선생님들께서도 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미리 캔버스 써보신 선생님들 제가 요걸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너무 저급할 수 있지만 약간 서양 친구들 느낌이 많이 납니다. 좀 국내 정서와 맞지 않아요? 미리 캔버스는 약간 국내 정서인데 요 느낌이나 그림이 약간 우리 정서와 안 맞는 경향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요 좋은 것들 왜냐면 한글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영어가 아니라 물론 좀 번역이 발번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중에서 이제 5차시 PPT 계속 새로 만드실 수 없잖아요. 이 중에 그러니까 제일 노멀한 걸로 이걸로 수업 자료 만들면 되겠다 생각되시는 것 또는 혹시 만드시고 싶은 과목이 있으시다면 뭐 과목명을 쳐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우리 정서랑은 약간 안 맞는 PPT들이 많아요. 이제 아무거나 선생님들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그냥 표지 정도라도 이건 수학 퀴즈 플랫폼입니다. 보시면 여기 매스 있죠? 네, 매스 퀴즈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템플릿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한번 이제 우리가 실습하고 나중에 제출하는 것까지 다 해볼 거거든요. 아무 프레젠테이션 양식이라도 좋으니까 첫 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연수 때 실습을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실습을 더 원하실 것 같아서 오늘 연수를 조금 바꿨어요. 혹시 이게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수를 하는 또 영상을 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저는 요 화면을 하나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사진 나와 있고, 그죠? 이름 바꿔볼게요. 이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학교명을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5학년 2학기. 제가 5학년이라서 이렇게 쓰는 점, 네, 수학 3단원 대칭과였나요? 오늘 수업을 해놓고도 단원명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칭이 아마 뒤에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단원명을 적으시고 사실 차시 이런 거 다 안 적으셔도 되는 게 이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 컨텐츠를 올릴 때 반드시 성취 기준과 단원명을 클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프리젠테이션에서 단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공부할 문제만 뭐 주제를 적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서 글자 뭐 글꼴 이야기 그리고 이거 줄이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 숫자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요 글만 크게 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줄마다 크기가 다르게 될 수는 있어요. 줄마다 글자 크기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 애는 얘만 작게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한 줄에 소속돼 있습니다. 글이 한 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애만 작게 만들려면 얘를 밑으로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어색하죠. 그래서 애까지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꼴 얘기 먼저 드릴게요. 네.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돼 있나요? 다시 할게요.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가? 중지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화면 공유. 네. 자,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요 사진 누가 봐도 제가 아니죠, 그죠? 자, 사진 하기 전에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거 꼭 말씀드려요. 글꼴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요 캔바에 글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얘네들 다 유료입니다, 유료. 실제로 폰트 사용하시려면 돈 주고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 질문을 했대요. 210 요거 폰트 만든 사이트에 그 담당자한테 캔바에서는 사용해도 된답니다. 캔바에서 사용한 거 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권장을 드리지 않는 게 아까도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왜 폰트와 음악은 저작권에서 따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까는 이 음악이 내 수업하고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애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BTS 음악을 쓰는 것은 짧게라도 실제로 수업과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음악을 쓰는 것은 저작권의 위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BTS 노래 중에 가사가 우리가 배울 시와 관련된 라임과 관련된 라임이라 하면 안 되죠. 국어 시간에는. 어쨌든 그 뒤에 운율을 배우는데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것을 짧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폰트가 이렇게 예쁘지만 이거 예쁜 게 학생들의 수업에 확실히 도움이 되냐 마냐나 그 걔네들이 따지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네가 굳이 이 글꼴을 쓰는 거 너 예쁘게 하기 위해서잖아. 약간 조금 그런 점에서 이 안에 보시면 무료 폰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배달의 민족 주화체도 있고 도연체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 바탕 이렇게 한글 글꼴이라 쳐보면 다 나오는데 경기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예, 경기 천년 제목, 경기 천년 제목 라이트. 제가 알기로 이런 애들은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 글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무리 예쁜 게 있더라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검색해서 이 글꼴을 쓰는 것 더 불안하시면 아예 그 업체한테 전화해서 내가 캔바에서 애들 수업 자료 만들었는데 이거 사용하는 거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워져 버렸어요. 저는 원래대로 지금 그냥 해보겠습니다. 탁탁식하고 불림이란 글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사진, 교사 사진을 넣으셔도 되는데 다른 걸로 바꾸시고 싶으시죠? 이러면 이제 요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소를 클릭하시면요. 이 캔바의 요소가 대단한 것이 정말 무료 우리 사진 사이트 연수 많이 들으셨죠? 픽사베이, 뭐 팩셀스, 뭐 이런 무료 사이트 사진 사이트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캔바에서 다 검색됩니다. 심지어 아이스톡 포토라 해서 대표적인 유료 사진 사이트도 있는데 얘네들도 여기에 제공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팩셀스, 픽사베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가끔씩 제공을 해요, 선생님들. 물론 그거 사용할 때도 제가 뭘 참고해야 될지. 자, 일단 수학과 관련된 걸 넣고 싶으시다 하시면 자, 뭐 이렇게 대칭이라고 해놓고 대칭의 대표적인 거 이제 나비 같은 거 있죠. 그죠? 요런 사진을 이렇게
요 선생님 대신에 대체해서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요거 편집하는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 이런 프레임. 이런 프레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네, 들어가네요, 이제. 이렇게 이 프레임 안에 사진을 쏙 넣어주시면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는 것도 너무 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바로 검색하셔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것들을 넣고 싶으면 프레임이라고 지금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선생님. 네. 요 프레임.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프레임이라고 치시면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 제가 휠을 한번 계속 내려봤습니다. 근데 한 1분 하다가 포기했어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프레임이. 보시면 요런 빛과 같은 요런 프레임 있습니다. 그럼 아까 다시 요소에 들어가셔서 나비라고 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비 사진을 이렇게 나비 요소를 요 안에서 끌어서 아이고, 네. 네. 요 프레임 안에 쏙 이렇게 집어넣을 이유는 없겠지만 이렇게 프레임 안에 쏙 아이고 너무 징그럽게 돼버렸네. 이렇게 프레임 안에 쏙 집어넣을 수 있는 프레임 기능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다시 지워볼게요. 선생님 보시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뭐 겹치는 경우가 생기시면 요 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뒤로 누르기 하시면 한 칸 밑으로 내려가고 이거 누르시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제일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안 보이겠죠, 그죠? 컨트롤 Z 이렇게. 자, 요렇게 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요 기능입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요 PDF에 요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은 아스펜에 있습니다. 아스펜. 그런데 요 바탕에 요 색깔은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색깔 그래서 요 화살표와 이런 색깔을 맨 옆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PT 만드실 때 항상 이 부분에 네. 이 부분에 조금 여유가 있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화살표 같은 것들을 만드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걸 굳이 뭐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하나 찾아야겠죠. 역시 화살표도 되게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화살표. 그런데 움직이는 건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픽 중에서도 멈춰 있는 이런 화살표 중에서 지금은 실습이시니까 더 좋은 거 선생님 찾으시면 되고요. 뭐 간단한 요 화살표로 해볼게요, 선생님. 네, 요 주황색 화살표 너무 크죠? 줄이고, 네, 요렇게 얘를 클릭하면 넘어갈 거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여기다가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 이렇게 두고 이 딱 가운데 맞추는 거 당연히 여기에 선 생깁니다. 네. 선이 자동으로 생겨요, 선생님들. 네, 생겼죠, 가운데. 근데 이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위치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 누르시고 화살표 누르고 가운데 누르시고 이거 가운데 누르면 여기 오거든요. 얘를 그럼 다시 맨 오른쪽으로 배치하시면 네.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누르시면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효과는 왜 넣어놨냐면 지금 제가 보시면 이 화살표만 클릭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어떤 부분을 클릭해도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뒤로 갈 수 있고 앞으로. 약간 전자책 만들듯이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려면 이번에도 도형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사각형. 사각형, 흰색 사각형 아무거나 불러와서 네, 흰색. 흰색을 불러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요거 지금 다 흰색이 아니니까 조금 더 줄여볼게요. 이거를 쭉 키우신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난 건 안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 아예 화살표를
감춰버렸죠. 여기서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도. 이거 제가 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투명도를 높이면 아주 흐릿하게 남습니다. 흐릿하게. 그래서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프레젠테이션으로. 미리 보기 보시면 네, 이렇게 요 정도를 클릭하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요 화살표 사실 더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니까 화살표 클릭이 안 되죠. 이 친구는 다시 뒤로 옮겨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가 클릭이 됩니다. 더 작게 줄여 버릴게요, 그냥. 자. 네. 요렇게 하나 첫째 1페이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선생님들. 자, 근데 이거 1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다음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더하기 버튼 아래에서 이게 혹시 안 뜨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여기 하단에 페이지 표시 위에 요 위로 가는 꺽쇠가 있는데 얘를 클릭해 주시면 각 페이지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에서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썼던 그 템플릿 여기 이 교실 규칙 템플릿이었죠. 여기서 그냥 이런 거 하나 클릭도 하시면 됩니다. 또 없네요. 공부할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뭐 활동 1 이런 활동 2 이런 거 넣으실 수 있겠죠, 그죠? 공부할 문제라기보다는 활동 안내바가 되겠네요. 네, 활동 안내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그때 계속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한 원래 저희가 6시까지 하게 돼 있는데 바로 50분 정도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괜찮으시면 우리 네, 감사합니다. 박지영 선생님. 네. 아이고, 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활동 안내 하나 만드실 수 있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칭하고 있는데 자, 이제 페이지 이동하는 것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친구는 다음 페이지가 또 있을 거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요 투명 사각형과 화살표를 컨트롤 C 버튼 눌러서 이 두 개 선택하실 때는 쉬프트 버튼을 누르시면서 클릭하셔야 돼요. 아니면 마우스를 정말 절묘하게 컨트롤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거 다 같이 클릭돼요. 그래서 클릭 후에 Shift 누르신 상태로 화살표 누르고 얘를 그룹화 시켜 놓으시면 편합니다. 아예 그룹으로. 그래서 그룹화 그러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컨트롤 C 그리고 활동 안내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매 페이지마다 이런 형식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컨트롤 V, 다음 페이지 컨트롤 V.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게 필요 없겠죠. 그죠? 더 이상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했으니까 왼쪽이 필요하겠죠. 그죠? 선생님. 왼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룹화가 돼 버렸으니까 다시 그룹 해제할게요. 요 사각형 하나가 필요하고요. 화살표랑. 그죠? 사각형 하나 왼쪽에다가 이제 얘를 끌고 와서 이렇게 왼쪽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주세요. 네, 배치했고요. 화살표도 똑같은 거 그대로 가져와서 크기가 달라지면 보기 싫으니까 여기 그대로 가져오신 다음에요.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롤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돌리는 버튼입니다. 돌려주세요. 네, 네. 이렇게 아이고 182 네, 됐네요. 이렇게 돌려서 만들었습니다. 또 이것도 이번에 그룹화한 다음에 이 파일을 복사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아무거나 넣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이 템플릿을 먼저 안 넣어놓고 이걸 넣어놓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템플릿을.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걸 붙여놨는데 이 템플릿을 클릭해버리면 그 전에 있던 걸 다 지워버려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모든 게 완성되고 나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바꾸시게 되면 날아가 버리네요. 그죠? 네. 하나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뭐 하면 되니까요. 그죠? 블록을 안 씌웠습니다. 자, 네. 마지막은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캔바 기능입니다. 캔바에서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아스펜에 들어오면 이렇게 클릭하게 되는 겁니다. 터치. 다음 페이지는 앞에로 다시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걸 그러니까 안내선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이게 흰색 이렇게 바로 하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만 선생님께서 굳이 이걸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이걸 클릭한다는 걸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역시 없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 나머지 내용들을 뭐 고치고 수정하시는 것들은 아마 잘 뭐 선생님들께서 수업 내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소 검색해 보시면 진짜 웬만한 요소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요소를 넣으시면 되고 심지어 여기 보면 영상까지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주제를 올림픽으로 잡다 보니까 올림픽 영상이 필요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올림픽과 관련된 수영과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배경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지우고 보여드리면 플레이하면 영상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 영상 그냥 써도 되는 건지 보려면 이것도 역시 선생님들 여기 영상의 점 3개를 여기 있는 점 3개를 클릭하시면요. 이 영상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얘가 알려줍니다. 얘는 게티 이미지에서 이 사람이 작성한 건데 교육용 캔바 사용자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지금 매일 만약에 당장 하실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로 만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짧게 지금 한 3장 정도의 자료를 각자 한번 만드시고 제출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지금 저희가 연수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활동 안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학생들하고 조건 알아보기, 점대칭 도형의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점대칭 도형을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안내 하나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이제 활동 1 그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오늘 제일 일단 쉽게 나오는 게 직사각형이니까 선생님들 막 이런 거 만드시다 보시면 아 내가 교사인가 뭐 자료 만드는 사람인가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방학 동안 이런 콘텐츠 꾸러미를 6개를 만들어내라고 해서 6개를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한 사람당 6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 싫어서 저도 캔바를 이용해서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 제가 직접 웬만하면 직접 만들려고 다 했습니다. 도형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빨간 선이 필요하겠죠. 빨간 선은 대칭 축이라고 보고 빨간 선. 네. 여기도 이렇게 있는 얘는 형광선이었네요. 잘 안 나오네요. 네. 뭐 이런 또 평범한 것들은 또 없는 걸 보면
편한 것 같아요. 따로 선을 그리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선이 없다고 싶으시면 선생님들 간단합니다. 여기 캔바에는 업로드 기능도 있어요. 선생님 가지고 계신 이미지나 도구들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같은 거 업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도형을 굳이 그리실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사이트 수학과 관련된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네. 이하와 관련된 이런 지오지브라 사이트 제가 이거 지오지브라 사이트가 여기서 그린 도형의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만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네 글도 텍스트 있습니다. 글 여기서 원하시는 거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빛나는 이런 글자들도 있고 다양한 글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글꼴만 바꾸면 이 형식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글꼴, 똑같은 글꼴이지만 경기로 바꿔도 요거는 살아 있습니다. 네. 글꼴은 바뀌지만 요 효과는 그대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말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말이 안 돼도 상관없으시니까 아무거나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제출할 보고서는 또 우리가 미리 하는 것 별로 또 좋아하지 않잖아요. 또 며칠 남기지 않고 다 완성해야 참맛이기 때문에 저도 막 이거 거의 한 2주일 주셨는데 거의 2, 3일 동안 다 완성한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이런 식으로 프로미디어 만들기 위한 자료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 네, 자료 한 3페이지 정도만 선생님들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제출할 때는 제출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 캔바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지금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너무 많이 제공합니다. 이 캔바가 물론 우리 미리 캔버스도 많이 제공하죠. 여기 보시면 상단 점 3개 클릭하시면 얘가 저장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 개씩 한 10줄이 넘게 나와요. 물론 이 밑에는 에듀테크 회사들입니다. 하이폼, 파워툰도 아마 아시는 선생님 있으실 거예요. 파워툰. 나머지 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나머지 뭐 전자책 만드는 그런 사이트. 심지어 파워포인트로도 뇌를 받을 수 있으면 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얘를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얘를 저장하니까 요런 핀 있죠. 그죠? 이런 핀도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일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아까도 제일 중요한 거 아시겠지만 요 핀만 따로 이렇게 떼서 저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뭔가 이걸 가지고 가공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것은 상관없지만 요 친구를 심지어 얘는 무료네요, 무료. 무료가 있거든요, 가끔씩 선생님. 요 연필통 볼까요? 얘도 무료예요. 무료는 뭐냐면요.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상업적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대로 판매하거나 재배포, 활용하는 이걸 더 크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콘이 선생님이 다운받으신 걸로 인해서 인디스쿨 같은 데 올라가서 이 핀을 남들이 쓰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핀을 학생들이나 다른 교사들이 사용하실 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그거 가지고 얘네들이 저작권 인디스쿨에 올린 걸 가지고 저작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 고소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항상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많은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구글 클래스룸 하고 계신 선생님 있으면 LMS로 바로 이 자료를 보낼 수도 있어요. LMS.
등록만 하시면. 이것도 근데 교육용 계정에서만 뜨는 교사 계정에서만 뜨는 형식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선생님 이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 이따 플랫폼에 전부 다 이런 프리젠테이션만으로 만들면 만약에 내가 진짜 수업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영상으로 내가 이걸 만들고 싶어. 그래서 도입 영상은 선생님이 등장하셔서 학생들한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건지 영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파워포인트와 함께 영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프리젠테이션 및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선생님. 녹화 기능. 자, 칸바에서 프리젠테이션 및 녹화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걸 가지고 영상 자료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알기로 파워포인트, 이게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영상에 지급되는 돈 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만드는 거는 그때 저희가 그 지원단이 만들었던 자료 제작비에 그런 영상은 지양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물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또 가끔씩 연수를 위한 동영상 저희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15만 원 정도 이렇게 자료비를 제시하거든요. 이런 파일들 가지고 선생님께서 연수 영상을 만드실 때 무슨 프로그램을 써서 내가 만들지 하실 때 이때도 캔바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및 녹화를 클릭하시면 녹화 스튜디오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그럼 제가 이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시작 안 되는데 2, 3라는 표시와 함께 제가 말하는 것들을 녹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원래 여기 뜨게 돼 있어요. 제가 줌 때문에 지금 제 얼굴이 안 뜨는데 그럼 제 얼굴과 PPT와 함께 이렇게 녹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영상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활동일 점대칭 도형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은 다각형과 삼각형의 뭐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시고 나시고 녹화 종료를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이 방금 제가 녹화했던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네, 영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다운로드 버튼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녹화 파일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요 방금 보셨죠? 프리젠테이션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얘를 그냥 프리젠테이션 누르시면 짠 이렇게 움직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물론 파워포인트도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얘도 다운 받으실 때 얘를 아예 동영상으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으시거든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네, PNG 사진 파일, JPG 이것도 두 개의 사진 파일입니다. PDF 파일, PDF 인쇄 그리고 샤프 벡터 그래픽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디자인하는 분들이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MP4 동영상으로 아예 다운받을 때부터 아예 영상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를 이따 플랫폼에 이제 올려야 돼요.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PDF 이런 슬라이드를 다 만드셨으면 이제 이걸 이따에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이따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시게 될 때 이것을 똑같은 파워포인트지만 활동은 이렇게 아스펜으로 제시하고 아스펜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좀 힘듭니다. 좀 여러 동작이 필요하니까. 저도 이거 아스펜으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음성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바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클로바 더빙으로 들어가서 더빙 작업만 제가 여기서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따볼게요. 이걸 페이지도 고를 수 있어요. 1, 2, 3 페이지만 영상으로 다운로드. 네. 아까 제가 녹화했던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선생님. 네, 지금 얼굴이 안 뜬 것은 줌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PPT만 나오는 영상도 다운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자료를 만드셔서 플랫폼에 업로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이라서 말씀드릴 때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요거 다시 제가 홈 파일로 돌아갈게요. 홈으로 돌아가시면요. 다시 디자인 만들기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보면 그 PDF 가져오기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PDF 가져오기 기능. 얘가 뭐냐면요. PDF를 제가 아까 사회과 부도 만들었었죠. 그죠? 선생님. 요거 열기 하면 PDF를 아예 디자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PDF를. 이건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과서 사회과 부도를 만든 사람의 저작권 때문에. 네. 자, 영상은 다 다운이 됐나요? 예요. 네네. 다운이 다 안 됐네요. 하다가 제가 뒤로 나가버려서 그런 거. 네, 사회과 부도 완성됐거든요. 자, 사회과 부도가 선생님 보시면 다 이렇게 캔바에 들어와서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 이미지들도 글자 같은 것도 여기다 입력할 수 있고요. 물론 좋아서 놀랐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요 매니에 뭐가 하나 가려져 있거든요. 얘를 지우고 나면 요 이미지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게 해놨어요. 심지어 여기 뒤에 그림자까지. 이거를 이대로 쓰는 것은 정말 위험하겠죠, 그죠? 네. 이걸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시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릴 때 이걸 학생들한테 이제 캔바 학급에다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공유를. 그런데 이건 함부로 PDF이기 때문에 보기나 편집이 가능하도록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PDF 파일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용도로 사용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에서 보여주시던지 캔바에서 반드시 이거 애들한테 공유하실 때 확인할 링크로 공유하셔야 돼요. 확인할 링크. 애들이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라. 보는 용도로 그래서 이 확인할 링크로만 공유하셔서 이렇게 공유하셔야 되고 이런 파일들을 과제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제 과제를 한번 보내드려 볼 건데요. 그러니까 점 3개 클릭하고 여기 과제를 클릭하면 사회과 구도의 세계 전통 의복을 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게 보기가 가능, 뭐 공유되지 않음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보기 가능으로 해서 게시할 수 있겠죠. 네, 홈페이지 이동. 자, 그럼 제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혹시 선생님들 여기 수업에 들어오시면 과제가 하나 떠 있으실 거예요. 가입과 부도라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 템플릿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 캔바에서 뭔가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과제로 제시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여기서 이걸 보고 페이지 추가 버튼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 포스터 이런 양식을 애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포스터 양식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서 과제를 만들고 마지막에 과제 제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아까 선생님들께서 만드시고 계셨던 요거 있죠. 교실 그 요거 요 플랫폼 들어가시면 지금 저는 교사에서 봐서 제대로 안 보이지만 제가 다시 제가 초대해 볼게요. 제가 다른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네. 자,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던 이 과제를 교사에게 보내기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시면 다 만드셨으면 이 교사에게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한테 과제가
제출됐다고 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께서 아무도 만드신 다음에 요 버튼을 안 눌러주셔서 그렇습니다. 네, 교사에게 보내기 버튼, 그죠? 아, 제가 화면 공유 풀렸네요. 또. 자꾸 이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보시면 여기 교사에게 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으로 이제 선생님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만들고 뭔가 하나를 만들고 교사한테 교사 선택 이승광 선생님한테 선택하고 보내게 되면 저의 계정을 와서 확인하면 학생들이 학급 과제 제출한 학급 과제가 요 학급 과제란에서 뜨게 됩니다. 네. 아, 푸른 곰팡이 선생님. 아, 푸른 곰팡이 선생님. 좋은 거잖아요, 이거. 그죠? 푸른 곰팡이. 네. 푸른 곰팡이 선생님이 이렇게 내신 것들을 제가 네. 정말 저보다 역시 디자인 감각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보면 시각과 시간이라 하고 이런 거 제가 검토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 선도학교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에 더 이제 수업에 더 가까운 이야기.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거를 잘 했다고 생각되시면 요 우리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서양 친구들은. 숙제를 다 해서 걷어 놓는 게 아니라 숙제를 잘 해서 완성이 됐으면 반환 버튼을 누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고칠 것이 있다. 고칠 것이 있으면 네, 누구누구야. 잘했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고쳐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 보내기 하시면 다시 학생한테 돌아갑니다. 그 파일이. 그럼 학생이 수정을 선생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 이건 잘했으니까 제가 바로 반환 버튼 누를게요. 반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검토할 권한이 사라지게 돼요. 보시면 이제 승인 완료죠. 제가 이걸 클릭해봐도 보기만 가능합니다. 보기만 가능해요. 그죠? 보기만 가능합니다. 그죠? 다음, 선생님 사각형 만드셨네요. 좋습니다. 와, 진짜 빨리 만드셨어요. 제가 만든 것보다 다 예쁜데요, 선생님. 네, 이렇게 검토하고 과제, 뭐 연수 때도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마 또 다른 데 가셔서는 다 강사하시고 막 그런 선생님들이실 것 같은데 요렇게 하고 그다음 네, 배현지 선생님. 네. 어, 이렇게 빨리 네. 그죠, 선생님. 여기 빨리 되죠, 그죠? 이렇게 빨리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사실 이거 만드는 건 진짜 빨리 만들었습니다. 저도. 어디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었냐? 아스펜 만드는데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허비한 건 아니죠. 허비했다고 하면 큰일 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검토해서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기능까지 이 캔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선생님들 금방 이런 파일들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제 거가 잘 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거밖에 지금 일단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5학년 수학 제가 만든 파일들 5학년 수학 그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단원 이 5학년 2학기 수학을 저희 팀이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만들기 힘든 것 단원은 빼고 도저히 만들기 힘든 단원은 빼고 나머지 단원들을 저희 팀들께서 다 만드셨는데 보시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런 수의 범위 제가 만들어 놨던 뭐 6차시 버림을 알아볼까요? 막 이렇게 코스 3개 만들어 놨죠. 그죠? 코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앞에는 항상 저는 이제 영상 이런 거 집어넣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책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지만 여기에다가 뭐 이런 기능들을 넣어놓고 이런 사진 기능들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거 숫자 옮기는 이런 기능들 같은 거 선생님들 지금 제가 숫자 0을 옮겨서 완성해 보라고 돼 있었죠. 네.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꾼다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에 올리실 자료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걸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수업을 위한 자료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화면이 좀 작다는 점이 있어 저도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학생들하고 했는데 컴퓨터실에 가서 학생들이 직접 옮겨보게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링크를 공유해가지고 그래서 10,000원짜리로 바꾸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자료를 만들 이런 휴지통 이미지 당연히 캔바에서 제가 가지고 왔겠죠, 그죠? 그래서 버려으로 하면 잘 버리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해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요 바탕을 만드는 건 캔바로 쉽게 만드시고 이제 요런 작업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드실 분들은 반드시 아스펜 연수도 안녕하세요.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학생 요것도 캔바로 만들었습니다. 캔바에 그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들. 요거 지금 선생님 완성 안 하신 거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다 검토해서 승인해버렸죠, 그죠? 아직 혹시 안 하시, 늦게 감사합니다. 네. 박재혁 쌤도 검토하면서 봐드릴게요. 자, 기능 제가 미리 보기로 한번 보면 와, 선생님들 진짜 빨리 잘 만드시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요 지구와 촌의 평화 발전을 이제 영상으로 저장할 건데 타이핑 하듯이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 파워포인트는 애니메이션이 많지만 이 친구는 필요한 것만 약간 이렇게 네. 진짜 많이 쓰일 법한 것들. 스톰프, 네. 이렇게 파, 네온, 네.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것도 넣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럼 타자기 넣어볼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걸 또 허락도 없이 제가 좀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네, 타자기 누르면요. 이렇게 타자 치듯이 글자가 움직입니다. 네, 여기서도 네, 타자기. 뭐 제가 이런 식으로 타자기해서 매번 타자기만 쓰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일단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타자기 효과 넣을 수 있고 글자에도 선생님 뭐 네온 효과라든지 뭐 거의 안 쓰시는 게 글자는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요런 것들 다 넣으실 수 있다는 거. 글자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림은 선생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냐면 이게 페이지 애니메이션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선생님들. 요 페이지 애니메이션은 기본으로 두시고 글자만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갔다가 뒤로 넘어오면 다 사라져 버렸네요. 사자기. 이렇게 사자기. 해서 하면 페이지는 가만히 있고 글자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시간을 조정하기가 없어요. 시간 조정하기. 그래서 하나의 글박스에서 만드셔야지 순차적으로 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글박스로 만드시잖아요. 요거를 제가 이게 타임라인이 있었으면 참 좋겠던데 안타깝게도 제가 타임라인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지금 제가 캔바를 위주로 우리가 ICT 있다 플랫폼에 자료를 올리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더 이야기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보고서는 다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때는 이따 시스템이 없었긴 하지만 이따 시스템이 나온 뒤에도 사실 전부 다 이 자료를 이따 플랫폼에 올려야지만 선도학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2021년도는 뭐라고 공문이 갔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온라인 교과서부도 계시지만 아마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연수를 의뢰받았을 때 내일은 이따 플랫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랑 오늘은 똑같은 내용을 하긴 했지만 선생님이 사용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으로 연수를 하셔도 된다고 그 담당
연구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보고서 제출하실 때 이따 또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평소에 아이들하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제일 많이 썼던 사례들을 그냥 자유롭게 보고서에 녹여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플랫폼에 얽매이지 마시고 나는 이 캔바 안에서 그냥 이 안에서 만들고 애들한테 이거 링크 위두랑이나 우리 학급방 뭐 클래스팅이든 위두랑이든 구글 클래스룸 여기다가 그냥 링크 공유해서 학생들한테 PPT 제공한 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이런 연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 괜찮으시고 아니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선도학교 관련해서?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공모전 저희 팀이 그 1등 했던 그 자료가 EPUB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파일 혹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시면 제가 그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EPUB 파일 저희 팀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 팀장한테 부탁해가지고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선생님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저장해 두도록 할게요. 네, 다른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저 혼자 계속 떠들고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메일 주소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셨을 때 뭐 이런 게 1등 했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선생님이 없으신가요? 네네. 아이고. 배현진 선생님도. 네. 하하님. 하하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제가 선생님 성함을 몰라가지고 그 미리 캔버스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는 자료들 보시면 제가 한번 그 미리 캔버스 보시면 바로 시작하게 해볼게요. 일단 미리 캔버스는 이런 뭐 프로 버전이나 막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그래서 그냥 로그인해서 이 여러 가지 사용해서 여기서도 당연히 그런 자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웹도 되고 여기도 인쇄용 뭐 JPG 동영상 이런 거 다 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얘도 이제 픽사베이도 지원하네요. 요런 요소가 저장돼 있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 더 많다는 점과 그리고 얘는 지금 공유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링크로 공유는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캔바가 가장 좋은 점이 바로 따로 학급방을 운영하시지 않더라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급 과제를 제공하고 받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학급별로 주고받고 학급 과제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이거를 반환하고 주는 이런 기능들을 캔바에서는 할 수가 있고 선생님이 그냥 자료 제작을 목적으로만 사용하신다면 뭐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디자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미리 캔버스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미리 캔버스에만 있는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캔바 같은 경우 대신에 이제 학급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다양한 템플릿을 바로바로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제가 캔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패들렛 주소. 네. 패들렛 주소 제가 제일 처음 남겨드렸었는데요. 네네.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제일 링크의 오른쪽에 캔바 교육용 계정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 교육용 계정 꼭 한번 신청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도
학생들하고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요 두 개를 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다양한 걸 많이 써보면 좋으니까. 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50분이 지났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네 연수 들으시나 고생 많으시고 추운데 또 조심해서 가십시오. 또 길이 얼어 있을 수도. 경남 사람이 추위를 걱정하면 되게 오만한 거죠. 여기 뭐라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춥냐고 서울에가 내려오더니. 어쨌든 선생님 조심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냥 나가시면 된다고 해요. 중앙 뭐 대신에 보시면 지금 네 온라인 교과서부께서 계속 올리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꼭 참여하셔서 커피 기프티콘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조 분들은 꼭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